안녕하세요. 남노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캠핑용 에어컨 엄청 많이 리뷰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별도 준비하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최근에 보면 요게 위험 이동식 에어컨이 되게 이제 히트 치고 있죠. 가격이 엄청 저렴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 가격이 조금 올라가 20만 1,590파원 정도 하거든요. 7일 배송에. 요 제품이 지금 알리에서 구매할 때 보면 다 한글화 돼가지고 뭐 구매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엄청나게 히트 치고 있는데 이 판매 페이지에 보면 전격 출력이 400W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믿고 구매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적용 면적이 평우하면 2.5평에서 한 4평 정도에 적용 가능하다고 돼 있고요. 뭐 다양한 장소에 사용할 수 있다. 야외 캠핑, 야외 낚시, 안 그러면 반려동물 체온 내리, 자가용 여행 주차, 방 AC 좁은 공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성능 정말 좋다고 이야기하는 제품입니다. 맞죠? 근데 제가 여기서 보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소음역에 42dB 정도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최저 수준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거 안 믿어요, 개인적으로. 그거 전격 출력 400W 됐는데 전격이란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 한글로 해석하다 보니까 소비 전력이라고 표시도 했고 전격 출력이라도 표시했는데 제가 중국 제품들 중에 소비 전력을 좀 잘 안 믿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표현하는 방법과 중국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좀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제가 답을 딱 드릴 거고, 뭐 타이머 이런 거 제껴놨고, 뭐 여기에 보면 냉방 능력이 1500W라고 돼 있는데 냉각력, 그러니까 에어컨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평수 나와 있고 사중 모드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많은 유튜버들이 요거 보고 구매해가지고 제품 좋다고 안 그러면 성능 정말 좋다고 뭐 홍보 좀 하던데, 저도 솔직히 좀 냉각 능력을 보고는 감탄을 했어요. 정말 시원하고 풍량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만 할 수 있겠고, 뒤에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실제 제품을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물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 테스트 하기 위해서 220에 소비 전력 나오는 거, 소음기, 풍량계 딱 준비했습니다. 자, 에어컨을 이제 딱 연결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보이죠? 작동을 시켜볼게요. 자, 작동을 시켰습니다. 아까 팬이 안 돌아가고 3단의 강풍에 가장 강력하게 해놨습니다. 냉동은 이제 됐습니다.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1500 되게 많이 올라가고 지금 440W, 450W 점점 소비 전력이 증가합니다. 이 조건은 지금 실내 온도가 27도입니다. 27도 실내 온도가. 자, 소비 전력은 좀 있다가 더 많이 넣을 거니까 어느 정도 가동해가 돌린 다음에 이제 보시면 되고, 이 제품에서 가장 만족했던 게 풍량이에요. 냉방 능력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풍량이 6m/s가 나와요. 6m/s. 맞지? 풍량 같은 경우는 7m, 8m까지 나와요. 홀딩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여드리면 풍량은 8.7이 여기 보면 메다 세크거든요. 와, 풍량은 엄청나게 센 거예요, 지금. 풍량 정말 셉니다, 풍량은. 측정하는 위치마다 약간은 틀리지만, 최고 할 때는 약 9m 세크까지 올라가거든요. 이게 왜냐면, 요 각도가 이제 정확하게 맞아야지 풍량이 되는데, 각도를 내가 정확하게 못 맞추니까 근데, 그렇죠. 금방 또 9m 넣어줘. 보면 9.26. 단위는 메다 세크예요. 엄청난 풍량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풍량 하나만큼 최고입니다, 정말. 그리고 풍량은 이제 직접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다음 이제 소음. 자, 정면에서 하면 너무 소리가 크니까, 정면에서 하면 정말 소리 커요. 이 풍량 넣은 데서. 최고 강풍일 때 90dB이 나와요. 90dB. 정말 소음 큰 거거든요. 이제 전면에서 약간 떨어져 있을 때. 한 50cm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것도 70dB이 나옵니다. 그 측면에서 재볼까요? 바로 옆에서 64dB, 66dB, 64dB이에요. 그러면 좀 떨어지면 더 작게 나오겠죠? 한 1m 떨어진 데서는 57.5dB. 자, 소비 전력을 보면 지금 이제 계속 해나니까 554, 555W 정도 먹어요.
실내도 이 정도 묻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실내외에서 사용할 때 700W까지 묻는다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왜? 실내 공기를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요쪽으로 해가지고 찬바람이 실내 공기를 끌어당기고 다시 여기 토출을 시킨다고요. 그리고 요 뒤쪽에는 뜨거운 바람이 이제 바깥에 내보내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559W 표기 소비 전력보다는 엄청 많이 지금 측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60W. 자, 소비 전력 많죠? 여기서 재밌는 거 보면 여기 전격 출력이 400W, 최대 입력이 490W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490W. 이 제품은 KC 인증을 안 받은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표기가 실제 능력 표기보다는 좀 작게 표기가 돼 있어요. 이 제품에는 KC 인증을 안 받다 보니까 전격 출력이 400W, 그리고 최대 출력이 490W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어찌 보면 대륙의 뻥이겠죠.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 소비 전력 측정할 때 어쩌냐면 실제 전류값하고 안 맞아요. 왜? 아무것도 없는 거나 안 없는 이렇게 일정한 공간에 평수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사용해가지고 평균치 값을 이제 거진 표기가 돼요. 그래가지고 계속 가동할 때와 이렇게 이제 밖에나 이런 장소 한정된 데 소비 전력하고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중국 제품이다 보니까 특히 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제품이 KC 인증을 받았다면 저 소비 전력하고 다 테스트 했겠죠. 근데 이 제품은 테스트 한 제품이 아닙니다. KC 인증. 중국 업체 자체에서 테스트 했는지 모르겠지만 표기 용량보다는 소비 전력이 훨씬 높다는 거. 일단 그 정도는 알고 계시고, 지금 소비 전력은 있는데 이제 실제 우리가 캠핑장이나 야외에서 사용하는 조건하고 가장 비슷하게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요게 나오는 공기 온도가 한 36도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야외에서 사용할 때 한 요 정도 온도 같은 거 비슷한 조건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요 에어컨 쪽에 바우파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소비 전력이 쫙쫙 올라갑니다. 자, 지금 환경이 우리가 캠핑이나 야외에서 사용하는 조건하고 가장 비슷할 거예요. 중간에 보여드렸지만 여기에 나오는 온도가 한 4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43도. 그러니까 이게 야외에 놨던가 텐트 안에 한낮에, 그리고 안 그러면 밖에 야외에서 사용할 때 여기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비 전력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냉각이 빨리 돌리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보면 700W까지 이제 나온다는 분이 있는 이유가 지금 보면 636W 소비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소비 전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그리고 여기 온도가 이렇게 돼버리면 따뜻한 24도 정도가 됩니다. 자, 이거 빼버리면 소비 전력이 지금 쫙 내려가죠. 그리고 여기 또 공기가 많이 시원해진다고. 지금 19도까지 내려갔거든요. 자, 이 에어컨은 우리가 캠핑장이나 밖에서 사용하는 온도에 따라서 소비 전력이 확 바뀝니다. 모든 에어컨이 다 비슷할 거예요. 근데 우리 캠핑 환경하고 가장 비슷하게 제가 했을 때 630W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뜨거운 공기가 여기 나오는 게 44도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때는 우리 캠핑장에서 사용한다. 오토 캠핑장 600W가 넘어가겠죠. 그러면 사용하기 힘들어요. 자, 지금은 여기 실내 온도가 27.4도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 뭐 뒤에 뜨거운 공기 바로 빠져나가도 저쪽 바깥쪽으로 해놨는데 이 상태에서는 상당히 시원해요. 온도가 18도 정도 냉풍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600W 약간 안 된다고. 그럼 오토 캠핑장에 사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이제 우리 캠핑카 아니고 카라반 아닌 이상은 차박 그런 데 사용하기에는 600W 가까이 전기를 소모하기 때문에 전기 부자 아니면 사용하기 힘듭니다. 600W 같으면 50A거든요. 그럼 내가 400W 파워뱅크 가질 수도 이 상태로 계속 돌아간다면 8시간밖에 사용 못해요. 그러니까 캠핑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시원하기는 정말 시원하고 풍량도 강력하고 좋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만족하는데 어떤 에어컨이고 어떤 제품이고 상관없이 전기로 하는 거는요, 먹는 만큼, 전기 먹는 만큼 성능이 발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원하면 그만큼 전기를 많이 먹는 거예요.
요새 모터가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좀 전기를 많이 작게 묶고 큰 힘을 내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전기 먹는 만큼 일을 합니다. 전자제품은. 자, 마지막으로 가장 약한 수면 모드 할 때 풍량하고 소음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마지막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면 모드 해가 약간 좀 돌려봤는데 풍량이 6m 세크 정도 나옵니다. 풍량이. 그리고 소음은 아까하고 똑같이 바로 앞에 했을 때는 81dB 정도 나오고요. 한 50cm 뒤에 했을 때는 71dB, 기계 상부 쪽에서는 한 60dB, 그거 한 1m 떨어지면 57dB 정도가 나오거든요. 자, 일단 제가 이번에 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판매 페이지 스펙은 하나도 안 맞아요. 참 마음이 안타깝네요. 판매 페이지 스펙이 하나도 안 맞아요. 어찌된 게 소비 전력도 400W 어디 스펙이 된 건 모르겠고 출력 최대 출력이 490W하고 돼 있는데 그것도 안 맞아. 수면 모드거든요. 그거 약풍이야. 성능은 좋습니다. 솔직히 성능은 상당히 좋아요. 만족해요. 풍량 보시다시피 풍량도 엄청 좋아요. 웬만한 선풍기보다 풍량이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캠핑장 가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지금 테스트하는 조건보다 좋을 수가 없거든. 캠핑장은. 그 어떤 캠핑장 가면 600W가 보통 한계잖아요. 굳이 이거 사용하시려면 파워뱅크에다가 한 40A 정도 한전 충전기 물려놨고 파워뱅크 통해가지고 인버터 거치가지고 전기 공급해주면 파워뱅크 전기와 한전 40A 정도 오는 전기 합해지 가지고 파워뱅크 전기가 부족한 전기만큼 계속 같이 출력을 해줘가지고 사용하려면 사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제품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캠핑에는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목수나 안 그러면 실내 안 그러면 야외에서 작업하시는데 220 전기 사용하는데 제한 없는 분들 있죠. 실내 목수 하시는 분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안 그러면 야외 자판 하시는 분들 중에 전기 뺏었는데 전혀 문제 없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쓰기에는 정말 좋은 아이템이에요. 왜냐, 돈 20만원에 이 정도 성능 나오면서 이 정도 시원하다. 이 한여름에 정말 20만원 투자해가지고 그런 분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시원해요. 600W 가까이 먹는다는 거는 우리 웬만한 백거리 에어컨하고 성능이 비슷하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솔직히 요 가까이 있으면 여기는 정말 시원합니다. 근데 캠핑용에는 사용한다. 진짜 배터리 부자 아닌 이상은 좀 힘들지 않겠나. 안 그러면 오토 캠핑장에서 살려면 한전 충전기 한 40A짜리와 파워뱅크 200A 조합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면서 뭐 한여름에 캠핑하시면서 시원하게 지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 40A가 오니까 한 500W 정도 되죠. 그거 시간당 한 파워뱅크에서 한 10A 정도 하면 20시간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사용 안 하면 오토 캠핑장이고 가반 캠핑에서기에도 전기가 상당히 많이 먹는 에어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전기 소비하는 만큼 성능이 나옵니다. 시원은 합니다. 자, 어차피 판단은 소비자분들이 하는 건데 성능은 정말 만족합니다. 가성비도 엄청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캠핑 가실 때는 전기 사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할 수 있을란가는 뭐 파워뱅크 조합 안 하는 이상은 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분은 야외 자판 작업 영업하시는 분이나 안 그러면 인테리어 실내 공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에어컨이 없잖아요 현장에. 그때 20만원 정도 솔직히 임팩트 릴 하나 가격밖에 안 하잖아요. 전기선대 제한 없으면 그런 분에게는 이 무더운 여름날에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물러가겠습니다. 최근에 엄청난 인기 있는 제품, 실제 캠핑에 사용할 수 있는지와 우리가 어디에 사용하면 좋은지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